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고요. 자, 이 영상은 녹화 영상인데요. 보이시는 화면은 제 네이버 지식인사이트 프로필 화면이고 010-8348-304의 제 연락처입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조언해 주실 내용 또는 각종 제보 저랑 토론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 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살짝은 시사적인 이야기인데 요분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이 될 거고요. 디지털 타임스의 권준영 기자 리포트긴 한데요. 어제 뉴스네요. 어제자 뉴스. 조동현 그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선거대책위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죠. 그 직책을 사퇴한 후로 충격 근황이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자녀들이 내 목숨을 구했다. 이런 영국 가디언지 나름대로 이 영국 가디언지는 권위가 있는 신문인데 이곳하고 단독 인터뷰 기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영국 가디언지의 이 원문 기사를 독해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디지털 타임스의 기사를 보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이죠. 이분이 공인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동 선대위원장 직을 맡았다가 사퇴를 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준공인 이상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다. 한국에는 나 같은 피해 사례가 너무 많다. 라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일부 정치적인 발언도 있었다. 한국에서 우파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의 보수는 유권자들 마음을 사기 위해 국가 안보 이슈를 활용한다. 그리고 또 이제 여자 군인, 군에서 여성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편견, 편협된 사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군 출신인 이분께서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라고 이 맞춤법이 틀린 건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그걸 모순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공격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다. 1차적으로 먼저 이 조동현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느낌이죠. 모순이다라고 느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괴롭혔다. 곱씹어 볼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다. 이 사람 그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이 여군 출신인 조동현 그 전 위원장이 이렇게 진보 괴력 세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다. 더더구나 여군 출신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런 부분을 모순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그 우파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했다.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광고가 떠 있는 건 무시하시고요.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영입 인재로 이제 발표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생활 논란으로 사임하신 조동현 전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심경을 밝혔다. 조동현 전 위원장은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다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고요. 제가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18일 이 인터뷰 기사가 나가기 하루 전에 이제 가디언하고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고요. 온라인에서 악성 비난이 자신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뭐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극단적 선택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갈등, 고민, 스트레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아이들은 나에게 내가 무엇을 했든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힐링을 받으셨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온전히 뭐 사람이 온전히 사람을 책임진다는 게 뭐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이 전 위원장님께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그죠? 첫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닌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첫 번째가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말이 내 목숨을 구했다라고 전했고, 뭐 군 제대 이후에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군대와 대한민국 사회의 격차를 메우는 것.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일반 사회와 군 문화가 일치되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 뭐 군인 정신, 뭐 군대 문화 이런 단어가 존재하는 데서 알 수 있다시피 말투부터가 말씀이지 말입니다. 뭐 했지 말입니다. 닭가로 끝나야 되는 한국 군대의 문화. 사회에서 이렇게 그 태양의 후예 말투라고 하죠. 그 태양의 후예 말투를 쓰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아직 군대 물이 아직 안 빠졌구나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 군대 물이 빠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이 군대와 일반 사회의 격차를 보여주는 거죠. 분명한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담백하게 말씀하시네요. 이런 거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었고, 그래서 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면 이제 내 관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뭐 솔직히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일의 파장, 뭐 보통은 뭐 나비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를 다 계산하고 일을 맡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군 정복이죠. 제가 이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가지고 계급장은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계급장이 있는 건데 계급장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정복이에요, 정복.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정복의 모습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남성 군인이든 여성 군인이든 깔끔하고 딱 각이 잡혀 있는 그런 어떤 외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게 어떤 이런 조직 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깔끔해 보이시죠? 물론 깔끔해 보이시는데 뭔지 모르게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 부분도 저는 좀 느껴요. 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지는 여러 가지 곱씹어 볼 만한, 꼭 이게 무슨 뭐 페미니스트 뭐 그런 여성운동, 근데 저는 그 페미니스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워낙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보니까 그냥 페미니스트 하면 그냥 좀 극단적인
레디컬 페미니스트만 생각하시니까 그냥 페미니스트는 좋은 거예요. 여성 운동, 차별받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박따박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당연한 깨시민인데 조금은 왜곡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 페미니즘 갑자기 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좀 그런 조직, 단체, 더더구나 군대라면은 그런 부분의 어떤 느낌이 저도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느끼는 그 군대의 어떤 그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지금은 조금 많이 인기가 시들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군대에서 상병 때 말뚝을 박는다고 하면 그냥 자동 공무원이죠. 물론 군인이란 직업이 따로 있지만 사실상 국가 공무원이에요. 사실상 뭐 국가 공무원이고 진짜 뭐 범죄 수준의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퇴직을 강요받을 일이 없죠. 신분이 보장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 공무원의 지위 그리고 뭐 하사로 임관하는 순간 9급 뭐 중사 8급 상사 7급 무난하게 한 15년 정도 그거보다 빨리 상사를 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무난하게 15년에서 20년 정도 20살에 군대 가서 한 40살 좀 빠르면 40살 이전에 상사 7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죠. 7급 지위. 물론 이제 이 예전에는 우리가 하사관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준사관이라고 하죠. 이런 부사관이 이런 사관생도보다 계급 서열로는 낮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뭐 가장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군 출신 장병들이 말뚝을 박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이 사진에서 느꼈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깝깝함이라는 게 있죠. 이 사진에서 이 옷에서도 그런 게 몇 가지가 저는 느껴지는데 뭐 굳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가디언은 조 전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그가 한국 정치 스캔들의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렀다라고 지적했다. 정치 스캔들. 일단은 어떤 약간 공격적이고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뭐 진입장벽, 무시무시한 대가 이런 걸 치렀다라고 지적을 했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아무래도 군대 문화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군대에서 성공했던 이 조 전 위원장이 진보, 보수가 아니라 진보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 표적이 됐다라는 분석도 전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 조 전 위원장은 한국의 우파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국가안보 이슈를 활용한다. 그래서 여군 출신인 내가 민주당을 위해 일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모순이라고 느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좀 보수 쪽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수밖에 없게끔 뭐 대표적으로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 뭐 혼외자 의혹 이런 부분을 제기하면서 버티시지 못하고 사퇴를 하셨죠. 가디언은 조 전 위원장이 공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한국 사회. 공인이라는 말의 정의도 좀 애매해요. 사람은 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부분인데 개인이 아니라 공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하지만 어쨌든 공내 사생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인터뷰에 응했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게 가장 커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제가 이
뭐 나름 칼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사설, 새롬이 사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짤막한 녹화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도 이 한 단어 때문에, 이 한 문장 때문에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멀쩡하게 뭐 주식 데이 트레이딩을 하던 주식 데이 트레이더인데 나름대로 이제 주식 채널을 운영했던 유튜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시사에 끼어들어 누가 너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저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정치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인의 사생활, 지금 결과적으로 저들이 이종원 대표를 공격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죠. 네가 그렇게 잘났고 네가 떳떳하고 네가 시민단체 리더라면은 통장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종원 대표한테 가해지는 그런 압박들, 의혹들, 너는 왜 방송을 그따구로 해? 방송에서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 뭐 네 마누라가 뭐 어째 때문에 저째 때문에 네가 뭐 집의 뭐 호화주택에 산다며 어째 때문에, 이거 다 마찬가지로 맡아두어져. 이 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조 전 위원장이 당했던 것처럼 결론은 그거였어요. 결론은 제가 표현하기도 힘들 만큼 아픈 경험으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조 전 위원장이었는데, 그 아픈 경험이란 거를 잘 모르면서 결과적으로 그거를 소재로 해갖고 공격해서 이제 낙마를 시킨 거죠. 지금 이 개국본의 대표, 개국본의 리더인 이종훈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들은 도저히 우리와 같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도저히 인정해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재명 대표를 빨면서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시민사회의 어떤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개국본을 흔들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삿된 욕망으로 이종원 대표를 공격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여러 가지로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말했어요. 뭐 제가 요즘에는 뭐 자칭 하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하자의 품격. 자기가 왜 하자 인간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자가 도대체 무슨 시사에 대해서 평론을 하겠다라고 방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칭 하자의 품격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종원 대표에게 지적질을 해야 됩니다. 지적질. 자기 사생활, 자기는 얼마나 떳떳하고 자기는 얼마나 깨끗하고 자기는 얼마나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이종원 대표에게 우리는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종원 대표가 그런 삶을 저런 사람들한테 지적받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막 던지는 식으로 이것도 던져 저것도 던져 막 물어뜯는 식으로 헐뜯는, 공격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조동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당했던 부분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요 기사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꺼내왔고요. 가디언이 말한 것처럼 조 전 위원장이 공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인터뷰에 응했다. 과연 이종원 대표가 공인이냐 아니냐.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죠. 이종원 대표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너무 불편하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입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싶은 곳, 그런 걸 다 모두 다 참아왔습니다. 얘네들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종원 대표한테 마타도어식으로 헐뜯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을 이미 이종훈 대표는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다 참아왔던 부분이죠. 물론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우리 쪽이라고 전혀 인정해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 크게 보면은 뭐 대한민국의 같은 시민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조 전 위원장은 한국에서 연예인을 비롯해 공인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너무 높다. 뭐 10년 또는 20년 후에 사람들의 시각이 바뀔 거다. 그죠?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서서히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일어난 일이 그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가디언지랑. 이런 부분도 지금 이종원 대표가 당하는 부분도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엄격하게 심판하려고 그러고 엄격하게 검증하려고 하고 뭐 엄격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잣대가 정말 공정한 건지 타당한 건지 마땅한 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종원 대표가 과연 저들에게서 멸칭이죠. 뭐 개장수 이런 표현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인터뷰였고 그런 조동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조동현 전 위원장님 힘내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살아내시고요. 우리 개국본의 리더 이종원 대표님도 꿋꿋하게 이 시련을 이겨내시고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1대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21대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요 녹화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